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에 면세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훨씬 편하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될 텐데요. 과거에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거론이 됐지만 번번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입이 될 수 있을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평론가님. 예. 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예.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이 뭔가요?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규제 혁신 관련된 행보에 집중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생활상에서 규제 혁신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아마 청와대 참모들이 고민을 했을 것이고 거기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입국장 면세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지금 예.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왔던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라는 것이 예. 국민의 불편을 덜고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이제 배경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. 혁신 경제에 대한 재정의라든지 그러니까 소비 진작에 대한 기대, 그러니까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작년 4분기 해외 소비가 8조 4천억 원이었어요. 예. 이게 그 전 16년에 비해서 거의 20%, 18.9% 늘었다고 하거든요. 이걸 국내로 돌리면은 소비 진작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. 이런 배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이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예. 지금은 이제 해외 여행을 떠날 때, 그러니까 출국할 때 면세품을 사서 여행 내내 들고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단 말이에요. 예.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이 반가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물건 좋은 건데 그걸 일일이 들고 다니기 굉장히 불편했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그냥 입국할 때 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 왜 이런 게 없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걸 6번씩이나 의원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? 예. 왜 안 됐을까요?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증거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. 지금 뭐 항공사와 관세청과 국정원 같이 보안 테러리스트 방지하는 예. 보안 관련된데 이런 데서 총체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. 뭐냐? 이 입국하는 이 과정이 동선이라는 게 너무 혼란스럽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예, 예. 했었고 그래서 벌써 6번씩이나 의원 입법해서 발의했지만 강력한 반대로 이렇게 이제 예. 유야무야 됐다라는 것인데 예, 예.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무래도 항공사 아니겠습니까?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사실 요 근래의 사태 때문에 예. 발언권이 없습니다. 예. 발언권이 없고요. 가장 발언권이 떨어진 상태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예.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지금 면세점 형태별로 시내, 출국장, 지점 이렇게 있지만 예. 어쨌든 입국장이 새로 생기면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버린다는 것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입국 관련돼서는 공항공사가 대상 설문조사 해보니까 84%가 설치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. 예.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입니다. 예, 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를 하면서 예. 한 가지 또 당부한 점이 중소기업의 혜택을 좀 많이 늘려라 예. 이런 얘기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롯데나 신라 이런 예. 대기업 면세점들은 입국장 면세점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. 사실 좀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중소기업, 중견기업 내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가장 큰 딜레마가 최저임금 관련된 경제의 순환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불만이지 않습니까? 그런 중소기업에 대해서 배려하는 모습을 정부가 보일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쪽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네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기업이 욕심내서는 안 되겠죠. 함께 사는 사회 아니겠습니까? 이런 상황에서 지혜롭게 이견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예. 그런데 대기업 면세점들이 또 얘기하는 부분이 뭐 입국장 면세점 늘리는 것도 좋지만 면세 한도를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예. 그 우리나라 면세품 구매 한도가 1인당 $600. 예. 오늘자 환율로 보니까 한 67만 7천 원, 68만 원 정도 돼요. 이거 넘어가면 세금 내야 되죠.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이
뭐 틀린 건 아닙니다. 예. 면세 한도를 왜냐하면 넓히지 않은 상태에서 600달러가 꽉 차서 하게 된다면은 결국 이 상황에서 피자는 이렇게 조그만 상황에서 서로 나눠 먹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 중견기업이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. 예.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면세 한도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. 예. 이거는 틀림없는 방법일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른 나라들 상황을 보면요. 예. 뭐 특히 뭐 우리 이웃 나라 뭐 중국이나 일본 예.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입국장 면세점을 좀 늘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했어요. 예.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30여 년 만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지난해 9월에 나리타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했다고 해요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은 예. 엄청나게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. 예. 물론 이제 중국의 인민들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예. 저렇게 생각한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. 홍콩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0개인데 중국 13개, 예. 일본, 그리고 필리핀, 싱가포르, 호주까지 모여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나라가 못하냐, 우리나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국민의 여론적 지지를 통해서 이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해외에서도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하는 추세이고 예. 문재인 대통령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예. 도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더군다나 지금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의원 시기에 2번씩 의원 발의를 했거든요. 안 됐거든요. 국회의원은 자기가 이건 입법 발의했는데 안 되면은 속이 좀 맺혀요. 예. 그 한병도 정무수석도 마찬가지고 입국장 면세점이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과 많은 의원들도 동의했던 부분이고요. 예. 그래서 이 부분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라는 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발언권 쓰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아주 시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예. 들어왔어요. 이것이 현실화 될 것 같습니다. 이 현실화가 실제로 과거처럼 대기업 몇몇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입국장 면세점 이 도입 취지에 맞게 좀 국내 소비가 진작되고 또 소비자 편의 높이는 방향으로 도입이 됐으면 합니다. 오늘 이제 최유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